여러분, 오늘 아침에 소변 보셨을 때 혹시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 거품이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앙메디컬센터 신장내과 전문의 15년차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3,000명이 넘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분들 중 85%가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아침에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국물 한 그릇,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씩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임상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과 함께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와 신장을 되살리는 황금 루틴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투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중 95%가 자신이 신장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처음 진단을 내렸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뭔가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장 속에는 네프론이라는 작은 필터가 약 100만 개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네프론이 한번 손상되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네프론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말기까지 방치하면 남은 길은 단 2가지뿐입니다. 평생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거나 2가지 모두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이 모든 비극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복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대부분 커피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눈 뜨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 외래로 오신 수원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7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셨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작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고 혈압은 19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특히 신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꽉 조여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30%나 줄어듭니다. 상상해보세요. 신장이 목이 졸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신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신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장은 혈압을 올리려고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레닌은 혈압을 올리는 강력한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되면 혈압이 순식간에 20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압은 다시 신장 속 100만 개의 작은 필터, 사구체를 압박합니다. 사구체는 혈액을 거르는 아주 얇은 막인데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터진 사구체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민호 할아버지 73세는 2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드셨습니다. 독한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심각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의 필터가 망가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카페인에 또 다른 치명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내는 겁니다.
공복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후 2시간 동안 소변으로 나가는 칼슘량이 평소의 3배가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칼슘들이 신장에 쌓이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결석의 60%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믹스 커피는 더 위험합니다. 믹스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갑자기 올라간 혈당을 처리하느라 신장이 과로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코르티솔이 정상의 5배까지 치솟습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신장 조직을 직접 공격해서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밤까지 몸속에 남아서 하루 종일 신장을 괴롭힙니다. 아침 커피 한 잔이 주는 각성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킬러는 바로 짠 국물입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 뭐가 빠질 수 없습니까? 뜨끈한 국물이죠.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까지 우리는 국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환자분들께 국물을 줄이라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문화에서 국물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매일 여러분의 신장에 독을 퍼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식 할아버지 71세는 평생 짠 국물과 젓갈을 즐기셨습니다.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지라고 하시면서 맵기 국물을 2그릇씩 드셨어요. 그러다 작년 겨울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고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5.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5g입니다. 된장찌개는 6g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입니다.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많이 든 국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려고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터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신장에 직접 쌓인다는 겁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조명순 할머니 68세는 매일 아침 라면을 드셨습니다. 그것도 국물까지 말끔히 드셨어요. 아깝잖아요. 국물이 제일 맛있는데 라고 하시면서요. 20년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셨는데 결국 신장에 나트륨 결정이 쌓여서 신장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나트륨 신증에 걸리셨습니다. 한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안 먹어요 라고 하십니다.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은 짜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나트륨 폭탄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육수팩이나 건더기 스프에 들어있는 MSG와 각종 화학 조미료는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직접 멸치로 국물을 우려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멸치 10마리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3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국물 속 나트륨은 신장세포를 부어오르게 만듭니다. 부은 세포들이 혈관을 압박해서 혈류가 막히면서 신장 조직이 괴사합니다. 그리고 괴사된 자리에 섬유질이 자라면서 신장이 쪼그라듭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는 한약재 우린 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초, 계피 같은 재료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 외래 환자 중에 한 분은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오셨는데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한약재 달인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드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국물 한 그릇이 신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물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투석실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킬러는 물 부족입니다. 아니, 물을 안 마시는 게 신장을 망가뜨린다고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신장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66세는 평생 물보다 차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물을 한두 컵 정도만 마셨어요. 물은 맛이 없잖아요. 차가 훨씬 맛있는데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다 작년 여름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신장에 계란 노른자만 한 돌이 3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응급수술로 돌을 제거했지만 신장 기능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흡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걸쭉한 된장찌개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켜서 물을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 속 미네랄들, 칼슘, 요산, 수산 같은 성분들이 뭉쳐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 탈수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병호 할아버지 72세는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자꾸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60대가 되면서부터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70대가 되었을 때는 신장이 쪼그라들고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진해집니다. 신장은 이 진한 노폐물을 걸러내려고 과로합니다. 과로하다 보면 신장세포가 죽고 죽은 자리에 흉터 조직이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신장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는 허혈성 신손상을 입게 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한순옥 할머니 69세는 아침에 물 대신 커피와 녹차만 마셨습니다. 커피와 녹차도 수분이잖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서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독소 농축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독소가 쌓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통해서 독소가 들어옵니다. 이 독소들을 희석해서 배출하는 게 물의 역할입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독소들이 희석되지 않고 신장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이 딱딱하게 섬유화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지 않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신장 속 100만 개의 필터가 하나씩 막혀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킬러는 잘못된 단식과 약물 남용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십니다. 더 당당하게 굶으시죠. 하지만 잘못된 단식은 수명을 10년 단축시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태수 할아버지 70세는 5년 전부터 16시간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뱃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중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16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 근육에서 단백질을 뜯어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 즉 독소가 평소의 5배가 넘게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려옵니다. 신장이 이걸 다 처리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원밀 다이어트는 더 위험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67세는 23시간을 굶다가 저녁에 한 번에 몰아서 드셨습니다. 그것도 고기 같은 고단백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신장 혈관들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신장이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단식 중에 생기는 케톤체도 문제입니다. 케톤체는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물질인데 강한 산성입니다.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려고 신장이 무리합니다. 산성화된 혈액이 신장 조직을 부식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또 단식을 하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30%는 음식을 통해 섭취합니다. 단식을 하면 이 30%가 사라지면서 만성 탈수가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남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안정호 할아버지 76세는 30년간 매일 아침 소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드셨어요. 그러다 작년에 온몸이 부어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신장이 거의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은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70%까지 줄어들면서 신장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진통제가 신장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한다는 겁니다. 세포 독성이죠.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이 독성이 10배로 증가합니다.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으로 직행해서 사구체를 녹여버립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건강식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일부 제품에는 중금속이나 불법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독성이 쌓입니다. 약은 독입니다. 특히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방석구에 사시는 조한석 할아버지 78세입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저희 병원으로 오셨을 때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가 4.2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제가 투석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고 18개월 만에 크레아틴인 수치를 2.1까지 낮추시면서 투석을 피하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한석 할아버지가 하신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굴려가며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셨습니다. 왜 천천히 마셔야 할까요? 급하게 물을 들이키면 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마시면 물이 체내에 서서히 흡수되면서 혈액을 부드럽게 희석시킵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맑아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닝커피와 진통제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조한석 할아버지도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3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커피는 식사 30분 후에 마시거나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셨고 진통제는 아침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식사 후에 최소량만 복용하셨습니다. 커피를 끊고 2주 정도 지나니까 금단 증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셨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무염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짠 국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다시마와 멸치를 최소한만 사용해서 우린 육수를 썼고 소금은 전혀 넣지 않으셨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셨고 가공식품은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끼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면서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싱겁게 드시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몸의 부기도 빠졌습니다. 네 번째는 30분 황금 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상 후 30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깨우셨습니다.
이 30분 동안 신장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정상 리듬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조한석 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1년간 지키셨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4.2에서 2.1로 떨어졌고 단백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투석을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가까운 신장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윤복수 할머니 74세는 단백뇨가 심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계속 검출되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복수 할머니는 특히 아침 진통제를 끊는 게 중요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진통제를 드셨거든요. 진통제를 끊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온찜질로 통증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방법을 정교하게 조절하셨습니다. 체중 1kg당 15ml의 물을 기상 후 2시간에 걸쳐 30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900ml, 약 4컵 정도를 아침 2시간 동안 나누어 마신 겁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수분을 섭취하니까 6개월 만에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고혈압도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황금 30분 루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세요.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굴리듯이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만들고 신장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물을 마신 후 30분은 기다렸다가 무염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짠 국물은 피하시고 소금 대신 천연 육수를 사용하세요. 다시마와 멸치를 최소한만 써서 육수를 우리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세요. 가공식품은 완전히 피하세요. 세 번째, 커피와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식사 30분 후에 드시거나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세요. 진통제가 꼭 필요하시다면 식사 후에 최소량만 복용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 임상 경험상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3달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신장세포가 회복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몇 분 안에 사망하지만 신장이 멈추면 독소가 천천히 쌓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투석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매달려서 피를 걸러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온몸이 나른하고 식이 제한해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아침 30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소변 거품이 사라졌어요. 다리 부기가 빠졌습니다. 이런 후기들을 보면 제가 더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레시피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실로 가는 길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1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시는 환자분들의 후회입니다. 신장이 절반 이상 망가진 후에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잘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아침 습관만 바꿔도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투석 없는 삶, 약 없는 삶,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을 위해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요. 중앙메디컬센터 신장내과 김성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